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2.56%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부터서 조금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폭이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런 수렴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의 어떤 변곡점의 끝 부분에서 고개를 기본적으로는 21선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좀 올라타고 고개를 좀 들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세가 한번 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21선이 꺾이면서 아래로 툭 떨궈지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어떤 변곡의 포인트, 수렴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때부터 뭔가 조금 찝찝하죠. 물론 이미 이때 당시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급하게 받고 있었고요. 코스피도 이제 뒤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을 터치하러 가려는 움직임이지, 여기서 갑자기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잘 좀 버티다가 결국은 일단은 이 전 저점 구간이자 121선까지 밀리는 급격한 투매가 금요일날 좀 나왔고요.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여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좀 더 덜 떨어진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증시만 나홀로 상승을 하기는 지금 분위기상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이때부터 계속해서 저희는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미 좀 물려있는 몇 종목들은 홀딩을 해보는 것도 있고, 혹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세 하락이 이어진다라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요 안에서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가고, 저희도 주식 비중을 거의 40% 이상 잘 안 넘기려고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제가 계속 30에서 주식 비중이 30에서 50%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단타 칠 거 있으면 좀 단타를 또 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교적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테마주 급등주 눌림목 구간에서의 단타 매매 위주로만 일단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저는 방송에서 요때 21선 이탈할 때부터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 조정 구간에서 그 어떤 대응도 못하고 혹시라도 지금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고 그렇다면은요, 요거는 좀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경험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이 3일간의 굉장히 강했던 반등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요때 요날 외국인이 2천 거의 400억 가량 제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요날도 한 7, 800억 들어왔죠. 기관도 좀 매수에 가담했고요. 근데 요날부터 이제 외국인은 조금씩 이제 팔기 시작을 했고, 어제만 3천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바닥에서 들어온 이제 물량은 금요일 하루 만에 거의 다 나갔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시장을 중간중간에 이런 반등 없이 원웨이로만 하락을 시켜버리면 개인들이 매수를 받지를 않아요.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바닥 잡을 거라는 희망을 자꾸 줘야 개인들이, 금요일도 어떻습니까? 3일간 폭발적으로 시장을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더 간다, V자 반등 가나?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요거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정말 외국인들이 얼마나 스마트하게
시장을 컨트롤하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물량이 들어와서 쭉 끌어올리고 여기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죠. 개파락 시키고 이제 들어올리고 그러면서 뭔가 좀 전 세계 증시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금요일도 바로 여기서 이렇게 팔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짝 들어 올려놓고 고가권에서 약간 희망을 주면서 또 횡보를 시키다가 그러다가 본격적인 물량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번 주 3일간에 있었던 이 반등은 개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뽕을 맞췄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뽕 맞춰놓고 희망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좀 뭐 탈출할 부분은 좀 탈출을 하고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지고 뭐 단순히 바닥권에서 들어온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좀 형태를 만들어내고 요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이 나올지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에 폭락이 나올지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 다음 주 미국 대선과 지금 시장의 궤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결과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좀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선에 대한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자리를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을 좀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화는 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대선 결과가 지지부진 계속 이제 미뤄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또 대유행까지 이제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증시는 계속해서 좀 어려운 장세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기서 뭐 급격한 정말 상상하기 싫은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요 정도 뭐 한 구간 안에서는 좀 바닥을 좀 장세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질은 시장의 질은 안 좋을 수 있으나 바닥을 좀 잡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뷰를 좀 가지고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번 이제 금요일 날 오늘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런 자리에서 개인이 지금 4천억을 샀는데요.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을 샀고요.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매수를 좀 받아낼 만한 그런 자리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매수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여기서 확실히 좀 뭐 여기 전저점을 살짝 깬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깬다고 뭐 갑자기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바닥 라인이 어디가 됐건 한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이런 식으로 횡보를 쳐놓고 조금씩이라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뭐 신규 매수 전략을 가져도 늦지 않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런 자리에서 매수로 받을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를 할 자리지. 물론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가장 먼저고요.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하루 이틀 좀 늦게 사고 조금 뭐 3% 4%덜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 더 빨리 뭐 5% 10%더 먹으려고 이 크나큰 이 리스크가 큰 자리에서 베팅을 한다는 것은 뭐 몇 번의 결과는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러지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이런 지금은 정말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비중 늘릴 자리가 아니고요. 있는 비중도 줄여야 될 자리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리딩방 매매가 두 개가 있었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서 박셀바이오랑 피플바이오랑 이렇게 두 종목이 굉장히 그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죠. 둘 다 상장 당시 어떤 전고점을 넘는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고가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었고요. 피플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박셀바이오가 피플 바이오를 거의 뭐 캐리하다시피 했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대장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만들어냈던 고가권을 이런 식으로 넘어 세우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고가권에서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날 이제 상한가는 좀 안착을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상한가를 물론 잠그는 게 제일 좋겠지만 상한가 마감을 못했다고 해서 그게 뭐 약하다 이런 식으로만 꼭 해석할 부분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게 한다거나 상한가 살짝 터치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짝 터치해놓고 상한가 풀어버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떨군 다음에 하루 이틀 횡보시키다가 다시 급등시키고 이런 패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상한가를 안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진행 흐름에 있어서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셀바이어도 아무튼 이틀 정도 급등을 했고요. 하루 조정받고 목요일날 얘가 저희가 매수를 할 당시에는 약간 이런 정도 양봉이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5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눌림목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거기다가 항상 그 눌림목 매매하실 때 가장 키포인트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봉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데 거래가 좀 감소를 하면 거래량 없는 그 조정은 사실상은 뭐 어떤 가격 측면으로 메리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음봉들을 항상 좀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날 접근하기는 가격적으로 조금 그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하고 이른봉으로 좋기는 하지만 하나 정도만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목요일이겠죠. 목요일날 종가 살짝 들어 올리기 전에 매수가 좀 되어졌고요. 개인적으로는 장도 사실은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지 않았었어요.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 3일 동안 뭐 전 세계 증시가 좋았던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증시를 제외하고는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만 3일 동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요날은 무조건 조정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 제가 추세선 그어 드린 것처럼 요렇게 한번 제가 추세선 그어드리면서 시나리오를 짜드렸었죠. 여기 이 추세의 중심선 라인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중심선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는지 아니면 맞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가 이탈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멘트 드렸었고요. 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박셀바이오가 야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사실 여기 전고점 정도 갭 띄우고 살짝 쳤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매수하고 갭이 몇 프로 떴죠? 갭이 한 6.61% 정도 떴네요. 전일 근데 이제 매수하고 나서 한 3% 수익권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0% 가까이 좀 짧은 시간 안에 종가 베팅 성공이죠. 수익을 내고 나왔던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종가 베팅에 대해서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가 베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종가 베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음 날의 갭 혹은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고 시간외에서 좀 뜰 것 같은 종목 혹은 다음날 갭이 뜰 것 같은 종목 혹은 뭐 갭이 안 떠더라도 다음날 뭐 9시 반이나 10시 안쪽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내가 뭐 어떤 장중에 내가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종가에만 딱 매수를 해서 다음날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보유하는 뭐 이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가 베팅의 사실 장점은 보유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상 뭐 3시 20분 정도에 내가 예를 들어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시간에 한 10분이랑 아니 그 동시효과 뭐 한 10분 정도, 그리고 시간에는 뭐 좀 건너뛴다 치고요. 다음날 뭐 9시 10시 안에 매도가 되면 거의 이제 장중 시간으로는 거의 뭐 1시간 정도 보유하고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게 있고요. 단점은 장중에 내가 매수해서 질 수 있는 리스크는 벗어나는 대신에 단점은 오버나잇을 하면서 이제 시간회가 끝나고 그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악재나 변동사항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뭐 장 끝나고 뭐 12공시가 나온다든지 유증공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에서 또 하락을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원래 종가 베팅이라는 거 출발은 종가에 사서 다음날 파는 건데 종가에 딱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3시 20분에 이제 장이 마감이 될 텐데 내일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은 거의 대개 한 3시쯤부터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박셀바이오로 예를 이렇게 들까요? 저희가 딱 요 가격대 34,300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했는데요. 보통 내일 시간에서 오르거나 종가 그러니까 3시 20분 정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3시 정도부터 반응이 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20분 동안 내일 오를 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있다가 반응이 오면서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은 개인들도 얘가 이렇게 돌리는구나 생각하고 종가 베팅 하려고 하는 매수세도 또 같이 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쭉 몰리면서 동시효과도 많이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3시부터 종가 베팅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슬슬 보면서 3시부터 좀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이제 박셀바이오가 바닥을 좀 닫고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호가창이랑 보면서 미리 좀 선침해가 들어갔기 때문에 3시에 샀죠. 3시에 샀고 3시 20분까지의 추가 상승도 우리가 이제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종가에 내가 예를 들어 종가에 이 가격대에 샀으면 이미 3시에 산 사람보다 3%를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한 2시 일단 반 정도부터는 모니터링을 들어가 주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종가 베팅 해야겠다,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근데 2시 반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한 3시쯤부터는 이제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종가 베팅에 내가 성공하는 매매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박셀바이오처럼 이런 식으로 종가가 뜹니다. 3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까지 뭐 갭이 막 뜨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동시효과가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뜨면 시간에서는 또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박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잘 매수가 되어져서 금요일날 시가가 한 6%, 7% 가까이 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매도가 되었었고, 수요일인가요? 저희가 매도했던 종목이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빼면은 9,300원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거든요. 얘도 보시면 딱 셋이죠. 여기가 딱 셋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조금 사실 늦게 봐가지고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쉽죠. 저희가 매수한 거는 3시 한 10분 정도? 어찌됐건 얘도 3시부터 종가가 조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3% 올라서 마감이 되어졌죠. 그 다음날 시가도 뭐 한 2% 가까이 떴고요. 요것도 이제 종가 베팅에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좋은 눌림목 구간 안에서 더 이상 가격이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다가 3시쯤부터 해가지고 슬슬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서 3시 20분 마무리되고 그 다음날 갭이 뜨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눌림목 구간에서의 종가 베팅의 정석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장 설명이 좀 없이 종가 베팅 얘기를 너무 좀 많이 했네요. 근데 박셀바이오 저희 리딩방 익절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를 저희가 이때부터 모니터링이 좀 들어갔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철판사가 재료가 아기상어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기상어가 이제 300만 뷰인가요? 150만 뷰인가요? 만 조금만 더 보면 유튜브 조회수 총 통틀어 가지고 1위를 탈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주말 동안에 아마 1위 탈환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금요일 날 그 코스닥이 요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여기 저점 깨면은 투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어서, 요렇게 이제 저점 깨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일단은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 놓고 보는 게 리스크 관리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욕심이었으면은 홀딩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근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잃지 않는 게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전에 나왔습니다. 요렇게 절반 사서 가지고 있다가 수익권에도 물론 있었어요. 한 3~4% 수익권에 있었고, 만약에 홀딩 했으면 수익이었고, 혹시 주말 동안에 베이비 아기상어가 유튜브 1위 탈환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갭 정도는 조금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노렸던 건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본전에 딱 수수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양봉 좀 잘 뜬 것 같고, 아마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지만 아쉽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시장은 자율주행차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해 가지고요,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뭐 이제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남성이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냈고요. 뭐 그렇게 부담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파동 자체가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얘가 한 파동 나오고 나서 고가권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을 그리려고 제 생각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작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뭔가 좀 파급력 있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어쨌든 지금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자율주행 뭐 이쪽은 계속해서 재료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재료의 기간이나 크기, 파급력 같은 걸로 보면 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이 종목들의 가격대가 뭐 시작이라고 해도 뭐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원래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뭐 시세가 괜찮고요. 방송에서 제가 뭐 여러 번 많이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떤 그 큰 테마군 안에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시세를 조금 크게 해먹고 그 다음, 그러니까 테마 자체도 시세를 한번 쭉 내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시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큰 시세를 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또 종목들이 시세를 내어주는 건데, 원래 이제 뭐 최초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보시면 한 파동 나오고 두 파동 나오고, 두 파동이 조금 길었죠. 이렇게 짧게 보면 3차 웨이브까지 나왔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 좀 시세를 많이 냈던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뭐 모트렉스 이런 애들이 대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발주였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는 또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항상 때가 많이 타고 시세가 이미 많이 난 것들은 조금 이제 또 버려지고 또 새롭게 시세가 덜 났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런 게 이제 그 큰 테마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거든요. 이런 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정치 테마주도 보시면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고 뭐 이낙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주들도 그렇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이낙연 관련주 하면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뭐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들이 워낙 오랫동안 시장에서 이낙연 대장주로 군림을 해왔고 시세도 여러 차례 냈죠. 때가 많이 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탈락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새롭게 또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대장주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들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잖아요. 뭐 서현탄메탈이 지금은 뭐 좀 대장을 하고 있지만 얘가 또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죽어 있을 때 또 그간 좀 덜 올랐던 서현이 갑자기 또 대장으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대장이 자꾸 바뀌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테마군들은 시장에서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짧게 그냥 단발성으로 나왔다가 죽는 테마들은 그냥 한번 대장하는 애가 계속 대장하다가 끝이 나버리거든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까뮤 ENC도 제가 한 요때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가권에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치다가요. 이렇게 횡보를 치다가 고개를 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톡 하고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21선 근처까지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까뮤 ENC도 일단은 급등이 좀 나왔고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치 테마주 에서는 뭐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딱 두 개랑 이제 여권에서요. 야권 인사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딱 4명 거 테마만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아직은 관심 너무 두실 필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재명 테마주 말고는 이 세 주자의 종목들이 거의 다 급등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화이자 말씀드렸고 이제 그린 뉴딜 말씀드렸었는데 화이자 관련주들 엄청 폭등했죠. 폭등하기 전에 방송 통해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랑 이제 새롭게 또 뭔가 좀 시장 수급이 올리기 시작한 뭐 자율주행이나 그린 모빌리티 쪽이나 계속해서 뭐 화이자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뉴스도 주말 동안에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는 지금 계속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SK케미칼 차트 괜찮죠? 나쁘지 않죠? 언제 급등이 나와도 뭐 이상하지는 않을 만한 그런 흐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도 보면은 케미칼이 기본적으로는 좀 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때때로는 디스커버리가 케미칼보다 뭐 좋은 모습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묶어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 관련주는 제가 파미셀이랑 AB 프로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멘트 드렸었죠. 얘네는 갭 뜨면 무조건 죽어요. 보세요. 갭 뜨면 진짜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죽어요. 모더나 관련 뉴스가 또 이날도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모더나 관련주들은 파미셀이랑 AB 프로 바이오 있는데 얘는 그냥 갭 뜨면 죽는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날 바로 또 갭 뜨고 이런 식으로 또 죽는 모습 보였습니다. 얘네는 아무튼 3,
상승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는 종목들이에요. 파미셀이랑 AB 프로바이오 두 종목은요. 얘네는 가지고 있다가 갭이 뜨면은 파는 종목이지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면 물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파미셀은 정말 엄청 그렇고요. 보세요. 음봉 이때가 다 그 호재 나와가지고 갭 떴을 때거든요. 전부 음봉이죠. 이렇게 이제 종목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종목은 시원시원하게 좀 뉴스가 나오면은 같이 가주는 종목, 이 종목은 항상 갭 두고 죽는 종목, 이런 것들을 잘 좀 방송 보시고 팁을 얻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고요. 요것도 제가 수요일 목요일 정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저는 7,000원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 뭐 유럽 전역과 미국 증시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뭐 중국을 제외를 하고는 뭐 정말 그 3월 초창기 때 수준의 팬데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수출 규제도 풀렸고,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마스크 관련주 중에 웰크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 테마 대장주인 제일약품이고요. 이 종목은 종목의 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이자가 크리스마스 전으로 백신 개발을 완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재료가 지속되고 있고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약품이랑 또 뭐 KPX 생명과학이랑, 이제 KPX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한번 냈고 경고 딱지도 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일약품이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등주로는 서울제약인데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일약품이 대장 역할을 계속 할 거고, 일단 재료 살아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정치 테마주랑 거의 뭐 지금 탑3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 테마주,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린 모빌리티 관련주, 요렇게가 지금 시장에서는 탑이지 않나, 탑3 테마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약품은 아마 저는 좋은 조정이 나오면 그냥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종목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전고점 넘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일부러 좀 뭐 상한가를 안착시키거나 흐름을 한 번에 급등시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뭐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